태어났을 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뇌가 자극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뇌를 많이 자극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임신 7개월이 되시면 귀는 어른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모든 오감이 다 사라진 뒤에도 청각세포는 2시간 정도 그 전기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치매가 생기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두 번째는 자극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재현입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난청입니다. 워낙에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노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겠거니 하면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난청이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넘어서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난청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본격적으로 난청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난청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증상을 난청이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면 보통 소리를 제대로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귀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와우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장기예요. 한 완두콩알 만한 조그마한 장기 하나가 그 안에 수만 개의 이제 청각 세포들이 있고, 그 청각 세포들이 소리를 받아서 뇌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와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리 전달이 뇌까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청각 세포가 망가져서 소리가 크게 들어와도 그 반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소리를 전보다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난청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해오신 만큼 실제로 진료를 보시면서 일반 환자 중에서 나이대가 그래도 높은 분이 더 많으신지 아니면은 젊은 분들도 난청 환자로 많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난청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갓난아기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보게 됩니다. 네. 유전적인 원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난청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 소아 아이들은 또 중이염이 잘 걸려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청년들은 또 소음성 난청, 음악 듣고 게임하고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큰 소리에 노출돼 있으시잖아요. 네. 또 노인성 난청이나 신경 간염성 난청, 좀 오랫동안 써서 생기는 난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까지. 사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100세 노인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 연령을 별 연령을 다 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도 특히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인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어떤 게 구별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소리가 귀를 통해서 고막을 치고 이소골을 통해서 이제 와우까지 전달이 된 다음에 뇌까지 가는 이 경로에 어느 부위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작게는 귀지가 막히거나 고막이 구멍이 나거나 이소골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도 난청이 오죠. 근데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이런 곳을 지나서 뇌에 더 가까운 이 신경절이나 또는 와우 내의 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리만 단순하게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말소리의 구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소리 크게 말씀을 하시면 보통 이러죠.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이 말소리에 어두남이 생기는 것이 일반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지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사실 난청이라는 게 노화와 함께 생기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노화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내가 허리가 구부러져야 그 정도가 돼야 노화가 온 거고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성장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귀의 노화는 보통 40대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게 이제 5, 60대 지나서 70대까지 돼야 이제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지, 사실 노화의 시작은 40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5세 환자분들의 거의 한 30% 정도가 보청기를 껴야 될 정도의 난청이 있으시고, 75세가 되면 반, 50%,
곳의 기준에서는 3분 중에 2분이 보청기를 끼셔야 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보청기 끼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보청기를 껴도 절대로 비밀로 감추십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2번째는 본인들이 보청기를 끼면 뭔가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못 보게 돼서 안경을 쓰는 거나 잘 못 뜨게 돼서 보청기를 끼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처방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권유를 하면은 환자들의 80~90%가 보청기를 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22%밖에 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또 이 난청이 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난청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거든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뇌가 미성숙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네. 환경에 의해서 빨리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뇌가 자극이 돼요. 더 여러분들 다 아시면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뇌를 많이 넓은 분야의 뇌를 자극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 이 오감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발달하냐면 청각이에요. 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살쯤 돼야 청각이 완성이 될까요? 어른하고 똑같이. 어른과 똑같은 수준 한 2~3살쯤 될까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 임신 7개월이 되시면 귀는 어른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태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 그렇죠. 때문에 자꾸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죽을 때도 모든 오감이 다 사라진 뒤에도 청각세포는 2시간 정도 그 전기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돌아가실 때 가서 귓속말로 한마디 하는 게 뇌까지 전달됐지 안 전달됐지는 모르겠지만 들을 수는 있다는 이제 의학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청각이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게 되고요. 청각을 잃어버렸을 때 치매가 생기는 가장 이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소통하는 동물이고 항상 대화를 지금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대화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나 보호자분은 없어도 친구는 있어야 되거든요. 수다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에서 다른 에너지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말하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요. 뇌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퇴행이 더 빠른 속도로 악순환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2번째는 자극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작은 소리까지 다 뇌에 전달이 돼서 자극이 됐다가 이제는 난청이 와서 큰 소리만 뇌까지 전달이 되고 중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소리를. 그래서 뇌가 소리에 많이 자극을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하게 됐을 때 또는 기부스를 하고 나면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뇌의 운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뇌의 기능을 잘 쓰지 않으면서 뇌의 위축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치매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위축이 되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도 멀리하게 되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우울증의 위험도도 많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이 사회성의 부족이 치매의 아주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히 한 가지, 이 난청이라는 문제 한 가지로 치매가 더 빨리 오고 생길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논문을 보면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10,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10년 넘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누구는 치매로 이완이 되고 누구는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았는지를 봤을 때 12가지 위험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난청이었어요. 네, 그 안에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특히 고혈압 관리 잘하는 것들, 뭐 우울증 여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 요인들을 찾아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자 넘버1은 난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도 난청, 아주 그냥 약한 난청이 있어도 2배까지 더 발병률이 높았고 중등도는 3배, 고도 난청의 환자들, 즉 보청기 없이 생활이 힘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5배나 높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기전과 통계학적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난청을 꼭
초기에 잡아야 우리가 인지와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알게 되었죠. 네, 그 원인을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난청이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꽤 크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난청을 초기에 만약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추게 되는 효과도 있는 걸까요? 그럼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절할 수 있는 팩터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난청,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엑서사이즈 열심히 운동하고 제대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잘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요 5가지만 하셔도 85%나 치매를 예방했다라고 말하는 핑거 테스트라고 하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본 연구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족들이나 또 막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안 들린다 이 정도 말고 내가 진짜 난청인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노화라는 게 서서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제와 나를 비교하지 3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니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 검진을 주기적으로 난청 검사를 자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그래도 힌트를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환자분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 중마고 믿는 사람 있냐? 가서 물어봐라. 야, 가끔 내가 나하고 말할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을 때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너랑 말할 때 자꾸 몸이 앞으로 가거나 좀 전모가 달라진 거 뭐 느끼는 거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친한 친구들은 한마디 해주거든요. 너 좀 그런 것 같아. 또는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TV가 틀어져 있어도 부르면 금방 왔는데 요새는 못 알아듣고 몇 번을 불러야 된다 몰라.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엔 난청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청의 신호들을 잘 잡으시고 친한 친구분들, 특히 또 와이프, 또 남편분들한테 한 번쯤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셀프 테스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난청의 일반적인 치료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난청에도 원인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대에 상관하지 않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제대로 된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을 때 말을 해보면 사실은 노인분들은 수술이나 어떤 약물 치료로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어떤 결과 또는 노화로 인한 어떤 결과로 난청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재활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재활로는 이제 보청기, 인공화학 이식 수술, 또 골도보청기 등등 이제 듣는 걸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보청기 말고도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 거. 네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청기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병률로 보면 보청기가 가장 흔히 처방이 되고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한 번쯤은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셨지만 청력이 정말 한 번 떨어지면 아예 회복되기 힘든 건지 그래도 많이 회복된 케이스를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생기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 질환은 스테로이드 요법을 잘 사용을 하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한 30% 정도 있긴 있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오래된 당뇨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또 소음성 난청의 합병증 계속 진행해서 노인성 난청이 오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로는 젊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 주신 게 또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 의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죠.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나쁜 게 뭘까요? 술, 담배, 큰 소리 듣는 것,
이게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가끔 본인은 소리 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내는 소리도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사춘기 아이들 키우고 계신 열불나는 부모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큰 소리 듣는 게 진짜 나쁘고요. 그리고 술, 담배 하는 거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든 상태에서 소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나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정말 나쁘고요. 뭐 그 외에도 물론 짜지 않게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도 되게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그래서 싱겁게 드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술, 담배 안 하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생기셨고 뭐 심하진 않은데 조금씩 나빠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기본이다. 예, 이게 기본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막 귀에 좋은 약, 몸에 좋은 약 막 갖다 드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것. 이게 기본이 돼야 돼서 이건 먼저 잘 관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민감해졌을 때 난청뿐만 아니라 이명이나 어지럼증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소리 자극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시는데 바깥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크게 틀고 다니세요. 귀한테 절대 하면 안 돼.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또 길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소리가 바깥의 소음보다는 더 커야지만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우린 뇌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큰 소리를 듣고 있어도 모르게 돼요. 둔감해지거든요. 자꾸 큰 소리 노출되다 보면. 그래서 항상 저는 퍼스, 즉 멈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3, 40분 음악을 들었으면 한 5분, 10분 쉬어줘라. 우리가 눈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시죠? 조금 눈을 감고 네, 있으면 눈을 휴식을 맞아요.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눈으로 오는 자극을 막는 게 이제 눈 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고 시력이 떨어질 때는 눈을 감고 쉬어주라고 하는 것처럼 청각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각에 쉬어주는 건 뭘까요? 귀를 닫는 거, 즉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걸 멈추고 침묵을 찾아가셔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일부러 하루에 한두 시간에도 침묵을 좀 찾아가시고 또 음악을 좀 듣고 싶으셔서 3, 40분 들으셨다면 5분, 10분 중간에 휴식 시간, 퍼즈, 휴식 시간을 좀 가지시라라고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귀를 쉬어간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눈을 쉬어야 한다면 눈을 감으면 됐지만 사실 소리라는 게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말씀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요즘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막 콘서트를 간다거나 뭔가 어느 펍이나 바에 가도 굉장히 큰 음악들이 나오거나 또 무선 이어폰 그냥 거의 신체 일부처럼 몇 시간씩 계속 끼고 다니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정말 안 좋은 거겠네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분들 나이 드시면 제가 볼 때는 인지장애 위험도가 다 높아지실 거라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옛날에는 7, 80대 치매만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최근 들어 5, 60대 치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소음성 난청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넘어오시는 지금 4, 50대 분들이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나이대 상관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리 자극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뇌가 퇴행할 수밖에 없다.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내 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아주 쉽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로 가는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혈관을 크게 혈류가 잘 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혈류가 잘 돌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들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겠죠. 네. 술, 담배 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뇌 귀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약간의 집중을 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 네. 그런 소리를 자꾸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퇴근해서 제 취미가 이제 8시 뉴스를 보는 건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옆에 와서 말을 걸어요. 네. 엄마가 이제 일하고 늦게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걸죠. 그러면 저는 혼을 내요. 못 듣거든요, 뉴스를. 네. 네. 그만큼 소리를 줄이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약간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한테 가장 건강한 소리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옆에서 막 핸드폰을 하고 있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들린다? 나한테 소음을 듣고 계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신다면 나의 목소리,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목소리보다 큰 소리.
그래서 그 목소리가 묻혀버리면 그 소리는 무조건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V를 볼 때도 일상생활 속의 소리 정도로 켜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소리 전문가다 보니까 어디 가면 대충 이거 몇 데시벨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요새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걸 소음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목소리보다 큰 것은 다 소음입니다. 소리를 하고 질러가지고 시끄러 이것만 소음이 아니라 내 목소리보다 다 큰 것은 무조건 다 소음입니다. 그 소음을 하루에 2시간씩 들으면 그리고 이걸 직업적으로 듣는 분들은 나라에서 평생 돈을 줘요. 예. 그 정도로 나쁜 짓을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신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뉴스 보고 있는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옆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난청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당부에 한 말씀 해주시죠.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묵을 찾아가는 습관, 그리고 자기 말보다 큰 소리 같은 경우는 소음이기 때문에 피하는 습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술, 담배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늙어서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끝까지 들으시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정은 교수님과 함께 난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 건강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조기에 점검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신 교수님과 함께 이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